have부터 갈게요. 됐나? have는 아이고 칸을 좀 차지할 듯하니까 이렇게 have는 일단 첫 번째 우리 알다시피 어떤 의미로 쓰이나 이게 조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뭘 만든다? 완료형을 만든다. 완료형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perfectness라고 해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들. 근데 이 시제가 세 번째 3차 시 수업에 들어있거든. 시제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로 쓰이지? have가? 시키다. 우리 뭐에 어떤 동사에 들어갔어? have가. 그렇지. 사역동사에 들어가고 얘는 뒤에 pp가 올 수도 있는데 이거 당하중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고 그랬죠? 됐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 무엇을 가지다. 이때는 어떤 동사로 쓰인 거야? 완전 타동사. 역시 같은 완전 타동사로 쓸 의미인데 무엇을 먹고 마시다 라는 뜻도 있어요. 됐나? 그 다음 고우컴이 문제다. 예, 고우컴. 왜 문제냐면 중요해서도 문제긴 하지만 얘네 두 동사는 학생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고정관념이냐? 지금 내가 물어볼게. 창현이한테. 창현아, 고우가 무슨 뜻이냐? 컴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우는 가는 거고 컴은 오는 거고. 틀린 건 아니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고우부터. 이거를 복잡하니까 페이지를 넘겨서 고우부터. 고우는 잘 봐. 고우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알다시피 가다야. 그래서 go to 뒤에 명사인데 그 명사가 장소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창현이? go to 뒤에 명사인데 이 명사가 장소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가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얘 이렇게 쓰이면 완전 자동사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인 동사를 왕래 발작의 동사다라고도 해요. 창이 됐나? 두 번째는 얘가 무엇이다 되다의 의미도 지녀요. 뭐뭐이다 되다일 때는 무슨 동사라고 했어?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오고 이 형용사는 보어다. 됐니?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어주면 The dog went mad 이러면 저 개는 미치게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개는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고가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 동사입니다. There goes bears. goes가 아니라 go겠죠. 그러면 There go bears in the woods. 무슨 뜻? 숲에서 곰이 나타나고는 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겪다라는 뜻도 있어요. 겪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go through라고 해요. I went through so many rise and falling. rise and falling은 오르락내리락.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나는 수많은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말 쓰잖아. 수많은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하였다. 이런 뜻이야. 되니? 그 다음 다섯 번째. 겪다라는 뜻도 있고 고가 동사원형 ing 하게 되면 이때 동사원형 ing는 동명사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하러 가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하러 가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 고는 완전 타동사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창현이한테 누가 고가 무슨 뜻이니 했을 때 네가 가다라는 뜻이라고 대답하면 1번밖에 대답을 못한 거죠. 의미가 몇 가지나 됩니까? 고 하나에만 5가지나 매달려있죠. 이거 다 쓰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컴은 비교적 그래도 얌전해요. 알다시피 일단 첫 번째 오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예요? come to 뒤에 명사. 그래서 뭐 이 명사도 장소 이렇게 쓰인 동사는 완전 타동사. 저기 여기까지 했지? 두 번째는 뭐다? come to 동사원형. 이러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There comes a group of people. 사람들 집단이 나타났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됐나? 네 번째 come이 무슨 뜻으로도 쓰이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come up with 뒤에 명사. 이 명사는 주로 어떤 생각, 아이디어. 됐습니까? 다섯 번째. 어떤 질병에 걸리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come down with 뒤에 명사. 이 명사는 질병. 이렇게 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go와 come은 상호간에 이렇게 사용되어진다 라는 거죠. 창이 오케이? 됐나? 지금 우리 그러면 go, come까지 정리했지? tend. tend는 간단해요. tend 뒤에
to 뒤에 VI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더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hand. 그 다음에 intend도 마찬가지입니다. intend 뒷모양은 어떻게 된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하기를 뭐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뭐뭐 하기를 뭐하다? 의도하다. pretend는 얘도 뭐다?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얘도 학생들이 뭘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단어다. 자, pretend의 첫 번째 의미가 무슨 뜻이지? 우리 pretend를 처음 들어보나? 뭐뭐인 척하다. 그래서 그때 모양이 pretend to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얘는 두 번째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뭐뭐라고 주장하다. 뭐뭐라고 주장하다.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pretend 뒤에 that 뒤에 s라고 쓰면 주어죠. 주어 뒤에 v라고 쓰면 동사죠. 동사의 형태로 옵니다. 창이 오케이? 됐나? 여기까지 문제 없죠? 제거하다. 제거하다 여기까지 끊고 지금까지 한 거는 동사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창현이가 문제 풀고 공부하고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할 동사들을 정리한 거고 6번서부터 지금 여기 시리즈라고 적혀 있죠. 시리즈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묶어서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는 것.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시리즈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거하다 시리즈가 있어요. 제거하다. 일단 창현이 아는 제거하다. 1번 뭐 있습니까? 엄마가 혹시 여동생이 없으니까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으니까 엄마가 혹시 매니큐어 바르시나? 엄마가 안 바르시나? 안 바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왜 여자들 매니큐어 발랐다가 이거 막 벗겨지고 꼴보기 싫어지면 뭐합니까? 그 지우려고 그러지. 뭘로 지우지? 리무버로 지우죠. 그래서 리무브 지우다예요. 요거 기억해두자. 성현아. 두 번째 get rid of. 됐습니까? 이것도 제거하다예요. 세 번째 지우개 영어로 뭐지? erase. 얘도 제거하다예요. 네 번째 창이 막 워드 작업하다가 지우고 싶어. 그러면 뭐 누르지? 딜리트 누르죠. 딜리트 취소지. 딜리트도 지우다예요. 다섯 번째 자
elimin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쇼였는데 혹시 창현이 프로레슬링 아세요? 프로레슬링 보면은 보지는 않지. 요즘 애들이 보지는 않아. 프로레슬링 보면 로얄 럼블이라는 게 있어. 럼블이 전투거든? 뭐냐면 링 위로 그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30초마다 한 명씩 올라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막 지들끼리 싸워. 그러다가 링 밖으로 떨어지지? 그럼 걔는 탈락이야. 그럼 마지막에 살아남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걔가 최종 뭐 챔피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장내 아나운서가 선수가 한 명씩 제거될 때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엘리미네이티드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얘 제거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6번째 eradicate 7번째 exterminate 다 뭐다? 제거하다. 8번째 obliterate 지금 이 8가지가 원소나 독해 같은 거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제거하다 시리즈예요. 그러면 만약에 창현이한테 누군가 이렇게 묻겠지? 창현아 영어로 제거하다가 뭐가 있지 않은 이 8가지가 주르륵 나와야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상하다, 예측하다. 자, 예상하다. 우리 첫 번째 뭐가 있냐면 expect. 우리 expect 무슨 동사라고 그랬지? 얘는 그냥 오형식 동사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두 번째 anticipate.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부터는 쉬워요. 다 포 들어가면 돼요. forecast. 네 번째 foresee. 다섯 번째 foretell. 다 예측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가 앞서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foresee는 뭐예요? 앞서서 보는 거. foretell은 앞서서 말해주는 거.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도치인데 도치는 살짝 미룰게요. 도치하고 존재 구문은 hold 먼저 정리할게요. hold는 왜 선생님이 문법 정리를 해주냐면 뜻이 애매해서 해석할 때 어렵다.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 꼽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홀드야. 일단 첫 번째 홀드의 의미가 뭘까? 창현아?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랩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때는 그랩. 됐나? 응. 창현이 혹시 테니스 배워본 적 있습니까? 테니스 라켓 잡는 걸 테니스 홀더라고 해요. 왜 홀더야? 꽉 잡는 거잖아, 테니스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홀드가 주장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역시 뒤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옵니다. 됐죠? 그 다음 얘가 세 번째 의미로 쓰이게 되면요. hold가 무슨 의미냐면 개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최하다는 말 알죠? 뭐 올림픽이 개최되다, 월드컵이 개최되다, 그렇죠? 창희 축구 보나? 난 메시가 라스트 댄스에서 우승컵 2개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근데 결승전에 보긴 봤는데 이번 월드컵 솔직히 재밌었거든? 우리가 탈락해서 문제지? 결승전은 역대급으로 재미가 나는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진짜 기대를 했는데 잔뜩 기대했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병신인가? 아니 메시 빼 그냥 메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어 원래? 메시 하나 묶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 애들이 시원하게 골을 넣느냐? 아 물론 스페인 애들이 못하진 않았죠. 잘했죠. 잘했는데 지들끼리 공 돌리다 끝난 느낌? 그지? 결승전은 진짜 오히려 나는 3, 4위전은 그나마 그냥 마지막에 잘했다 하면서 시원했잖아. 6대 4였나?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프랑스가 워낙 이상하게 하긴 했지만 좀 재밌었지. 어쨌든 그런 월드컵이 개최된 게 이번에 어디였지? 미국, 멕시코, 캐나다였잖아. 그치? 그래서 북중미 월드컵 그렇게 불렀죠? 그런 거 개최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요. 홀드가 잠그다라는 뜻도 있어요. 잉글랜드가 4강전에서 누구한테 깨졌더라? 저기 스페인한테 깨졌나? 아르헨티나한테 깨졌나? 왜 깨졌어? 투엘이 먼저 한 골 넣고 뭐 한 거야? 잠궜잖아. 그 수비 라인을 잠그다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old the line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감독이 가만히 있다가 선수들한테 hold the line 이러면 무슨 뜻이야? 우리 이제 수비 라인 잠그고 시간 끌다가 승리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때 잠그다 hold 그죠? 그 다음 5번째 구성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때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야. 이때는 누구랑 같은 뜻? 멤버예요. 그래서 household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야 우리 식구들 좀 먹여 살려 할 때 그 식구예요. 봐봐. hold라는 단어가 지금 의미가 몇 개지? 5개지. 근데 중요한 건 이 5개가 다 쓰여. 그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러면 그 짜증나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 미리 5개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해야지. 창이 무슨 말인지 가나? 됐어요? 그 다음 11번도 놔놓고 11번도 메인 요리로 놔놓고 결정하다도 마찬가지로 시리즈가 있다. 자, 맨 처음에 결정하다 아는 단어 있나? 상현이 혹시? 그렇지. decide to 동사 원형. 그 다음 두 번째 make a decision. to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에다가 소가로 칠게. 영어에서 소가로는 어떤 의미라고 했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의미라고 했지? 세 번째 make up one's mind. 영어에서 once는 소유격을 뜻한다. 됐니? 그 다음 네 번째 make a choice to. 동사 원형. 그렇죠? 됐나? 다섯 번째 determine. to 동사 원형. 이 5가지 모두 결정하다
특히 중1 과정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수거예요. 됐나? 중1 과정에서 많이 나온다. 결정하다 시리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돌보다 돌보다 시리즈 look at take care after 잠깐만 care after 그 다음 take care of 요 세 가지가 돌보다 시리즈다. 됐니? 얘도 중1 단골 메뉴 교과서마다 나오는 거. 거절하다 볼게요. 첫 번째 turn down, 두 번째 decline, 세 번째 reject, 네 번째 refuse. 됐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eny, 여섯 번째 negate. 됐나? 요즘 애들이 게임을 옛날 게임이긴 한데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혹시 아세요? 일종의 요즘 총 쏘는 게임 같은 건데 요즘 애들 총 쏘는 게임이 이렇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첫 장면 뛰어내리는 그거거든. 그걸 선생님은 안 해봤는데 선생님이 20대 때 유행했던 총 쏘는 게임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요즘도 막 진짜 저 시골 총구석 PC방 가면은 하나씩 있긴 해요. 그 카스라고 했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보면 만약에 창인과 선생님이랑 팀이잖아. 그럼 막 총 쏘고 있지. 근데 선생님이 총을 쏘는데 적군이 너무 많아. 그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원 사격을 요청한다. 막 이렇게 워드로 치게 돼 있거든. 이렇게 키보드로. 그러면 네가 만약에 네 주변에 적이 별로 없고 나를 충분히 도와줄 여건이 되면 뭐 할까? accept 돼요. 네 요청을 수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나도 바빠.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 negate 아까 뭐라고? 그렇죠. 지원 사격을 거절한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20살? 25살 때까지 요즘엔 PC방도 별로 없긴 한데, 집에 컴퓨터 사양들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롤도 집에서 하잖아. 그죠? PC방에서 제일 유행했던 게임 중에 하나? 이제 선생님이 21살 되자마자 1학년을 마치자마자 대학교 가고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은 한 달 동안은 너무 군대 가기 싫어갖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1월 9일 날 갔는데 1월 8일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친구들이랑 막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군대 가기 너무 싫다 뭐 그 생각 들 거 아니야.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집에 가서 잠들기가 아까운 거야. 내일부터는 군대 끌려가야 되잖아. PC방에 갔지. 근데 그 시절에는 지금은 아마 청소년, 초딩들은 10시 이후로 PC방에 못 있죠, 아마?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었거든? 한 1시 반 넘어서, 이 초딩 새끼들이 방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겨울방학이니까. PC방을 완전 점령을 하고 있구만. 근데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카스를 하던 게임이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이렇게 로그인해서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초딩 새끼가, 저랑 한 게임 하실래요? 이러는 거야. 도전을 걸어와.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 6판을 했는데 6판을 내리줬어. 20살에 초딩 5학년짜리한테 게임 6판을 지고 다음날 개 끌리듯이 군대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끌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이병렬 자리 탔어.
가자마자 눈을 치웠다. 선생님 1월 9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도 이제 뭔가 거절한다 이럴 때는 항상 어떤 표시를 날렸다? negate. 됐냐? negate, turn down, decline, reject, refuse, deny. 다 거절한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 다음 동사 정리는 끝났다. 그럼 이제 큼직한 거를 해보자. 메인 요리. 어순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순을 영어로는 오더링이라고 해요. 단어가 나오는 순서를 뜻해요. 창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어순을 영어로는 오더링이라고 그러고 단어가 나오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원래 어순이 어때요? 주어, 동사잖아. 이런 걸 바르게 놓여졌다 그래서 발을정, 둘치를 써서 얘는 정치라고 그래요. 바르게 놓여진 원래 어순대로의 어순이에요. 원래 순서의 어순입니다. 창현이 오케이 이해 가나? 그런데 얘를 뒤집는다. 어떻게? 동사 주어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도치라고 그래요. 거스를 둘치자예요. 거꾸로 두는 어순이에요. 그러면 어떤 동사든지 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는가? 그건 아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만 된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조동사, 비동사,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정리했던 have 동사,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존재를 나타내는 자동사만 도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때 도치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 뭐 할 때 도치한다? 의문문 만들 때. 그래서 우리 초딩 때 뭐라고 그랬어? You are a boy, are you a boy? 이렇게 바꿨잖아. 그치? 두 번째 어쩔 때?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뭐한다? 도치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부정어는 영어로 negation. 왜 negation이겠어? 아까 negate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거절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정어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n이 들어가는 n계열, n이 들어가지 않는 n이 안 들어가는 계열.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래서 n이 들어가는 거는 알다시피 창현이 알다시피 not 있죠? not? never도 있죠? non도 있죠? neither도 있어요? non도 있고 nor도 있어요. 됐나? nope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됐나? 도대체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고1 형들은 남의 데스요 또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만 좀 봐라 내가 이랬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됐나? 그 다음 n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부정한 것들 only, rarely, seldom
few, little, hardly, awesomely, barely 이런 것들이 있다. 됐나? 얘네들 묶어서 독해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다르긴 하는데 독해할 때는 그거 다 따져주면 귀찮고 짜치잖아. 그냥 아니다 라는 뜻으로 퉁쳐서 해석한다. 창이 여기까지 이해가지? 요런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순서 바꿔서 어떻게 한다? 동사, 주어 한다. 됐습니까? 세 번째, 가정법에 의한 도치가 있다. 근데 이 가정법에 의한 도치는 지금 설명해줘도 차연이가 알 수가 없다. 언제 할 거냐? 마지막 5번째 시간, 6번째 시간에 가정법 하면서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도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문문,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가정법에 의한 도치, 여기까지 있다는 거는 알아두면 돼요. 책이 여기까지 정리됐나?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별표예요. and wait. 자, and가 뭐야? 창현아. 끝이죠. wait는. 무게를 둔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 끝부분에 길고 복잡한 덩어리를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글을 쓸 때는 앞부분에 주어 자리에 긴 거 오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앞부분에 짧은 거 와야 돼. 뒤는 긴 거 오고 만약에 동사는 짧고 주어가 너무 길면 둘이 순서를 바꿔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도치가 하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5번째.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old, before, new라고 그래요. old, before, new가 무슨 뜻이냐? old가 뭐지? 오래된 거, 낡은 거지. new는 새 거죠. 오래되고 낡은 거를 앞에 두고 새로 나오는 거는 뒤에다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예문이야. 예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볼게. I made a cake. 무슨 뜻이니, 창현아? 선생님이 제빵학원 다니면서 뭘 만든 거야? 케이크를 만든 거야. 그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할게 또. 창현이가 ate the cake. 그건 무슨 뜻이야? 창현이가 케이크를 먹었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이 케이크를 만들었어. 근데 창현이가 그걸 먹었어. 자, 이 두 문장 문법적으로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렇게 써서 외국인 선생님 보여주면요. 틀렸다고 박박 그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렇게. 첫 문장은 그대로 두고 그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바꿔? The cake was eaten by 창현. 이렇게 바꿔야 돼. 아니 이게 뭐야? 잠깐만. 우리 BPP by 나오는 거 이런 거 뭐라고 배웠어? 수동태잖아. 가만 생각해보면 창현이 수동태 배우면서 이상하지 않았어? 수동태 왜 배우지 싶었지? 이 이유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봐봐.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창현이가 그 케이크 먹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선생님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 케이크는 창현이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아는 듣겠지만 두 번째 말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말은 훨씬 더 어색하지. 근데 영어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봐. 여기 지금 케이크라고 했잖아. 케이크 그 다음 언급될 때는 앞에 이미 한 번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길 원하는 거야. 창현이는 앞문장이 없었지. 새로 나왔지. 그러니까 뒤로 가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니 중간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수동태가 도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동태를 이런 이유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창현이 여기까지 이해 가나? 그러면 이런 old, before, new라는 원칙 때문에 쓰는 대표적인 도치 구문이 뭘 것 같아? 창현이도 아는 건데. 그게 존재 구문이야. 그게 존재 구문이야, 창현아. 봐봐. 존재 구문을 영어로는 existential이라고 하거든? 자, an apple is on the desk. 데스크는 책상이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An apple is on the desk 하면. 그렇지, 사과가 책상에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은 이 꼴보기 싫은 거야. 아까 원칙대로고 앞에 이미 한 번 언급된 거는 앞으로, 새로 나온 거는 뒤로 가길 원한다고 그랬지. 근데 창현아, 대어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뭐야? 저기에 이런 뜻이지. 혹은 거기에 이런 뜻이지. 저기, 거기는 어쩔 때 쓰는 말이야? 그렇지. 앞에 뭔가 언급이 돼야지만 돼야지만 쓸 수 있는 말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밑도 끝도 없이 창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할게. 창현아,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데려다 줄게. 거기서 기다려? 너 어디서 기다릴 거야? 모르지. 앞에 언급이 없었으니까. 근데 창현아, 사실 선생님 차가 없다. 근데 차가 있다고 뻥을 치자. 창현아, 선생님이 저 앞에 부대찌개집 앞에 차를 세워놨거든. 이따가 끝나고 선생님이 데려다 줄게. 거기서 기다려 할 때, 그럼 넌 어디서 기다릴 거야? 부대찌개집 앞에서 기다리겠지. 앞에 언급이 나왔으니까. 그런 이 대어나 히어 같은 말들은 반드시 앞에 언급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얘를 앞에다 써주고 새로 나온 말인 언애플을 뒤로 보내면 사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지는 우리로서는 모르겠지만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마음에는 어때? 굉장히 편하지. 그래서 이런 걸 존재구문이라고 해요. 선생님만 이해 갑니까? 그래서 존재구문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 무엇이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의 구문이다. 모양은 대어나 히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거나 존재를 나타내는 자동사가 온다. 그리고 뭐가 나온다?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 주어다. 됐습니까? 이게 존재 구문이에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뭐부터 뭐까지 설명한 거야? 도치에서 존재 구문까지 설명을 마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러면 도치 구문 끝냈고 존재 구문 끝났고 그쵸? as 정리. 자 보자. as 정리는 별표 2개 붙일게요. 잘 들어, 서연아. 영어는 단어들이 길고 복잡한 걸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실상 그러지 않아.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길고 복잡한 단어 외우고 다니지 않아. 그런데 우리를 영어 할 때마다 짜증나고 열받게 하는 단어는 간단한 단어들이야.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as야. 스펠링 간단하지. A하고 S밖에 없잖아. 됐지? 근데 의미는 9개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9개가 다 쓰여. 그게 사람 미치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as가 잘 들어. 전치사로 쓰이면 프리포지션. 전치사 뒷자리는 누구의 자리다? 명사의 자리다. 됐나? 그래서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첫 번째 뭐로 쓰인다? 뭐뭐처럼. 두 번째 뭐뭐같이. 세 번째 뭐뭐만큼. 네 번째 뭐뭐로서.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는 접속사로도 쓰인다.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해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혹은 동사 원형의 ing가 와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동사 원형의 ing가 나온 형태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첫 번째 의미, as가 접속사로 쓰일 때 첫 번째 의미, 뭐뭐 할 때 when 하고 같은 뜻이다. 두 번째 의미,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일 때는 원인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때는 누구랑 같은 뜻이냐면 because, since, now that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로 써요. 그때는 while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같은 뜻의 접속사 말고 예문을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 예문이 뭐냐면 as time goes by다.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래서 이 as time goes by라는 의미의 노래도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얘는 양보로도 쓰여요. 양보. 그쵸? 얼마나 뭐뭐든지 간에. 영어에서 양보는 얼마나 뭐뭐든지 간에 이런 의미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별표를 칠게. 이거 내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모양이 어떻다? 앞에 형용사, 앞에 부사 나오고 as 나오고 주어 동사.
이 형태로 나오면 얼마나 뭐든지 간에 이런 뜻이고 이때 as는 do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as 정리예요. as 정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앞으로 영어 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as 정리했고 마지막이네. 요것만 하면 끝이야. used to는 3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 세 가지는 그쵸? 얘도 고등부 독해에서 필수예요. 독해 필수 used to 3종 세트 그쵸? 얘는 고등부 독해할 때 필수 세트다. 뭐 있느냐? 1번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는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would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얘는 과거의 규칙적 습관이에요. 규칙적 습관이라는 건 이런 얘기야. 차연이는 학교에 9시까지 가고는 하였다. 이건 used to지. 됐습니까? 근데 would는 습관은 습관인데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근데 사실 현대 영어에서는 둘이 구분하지 않아요. 시험은 봐야 되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창현이가 중학교 때 뭐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 여자친구가 잘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근데 요 앞에 김밥천국을 지나가다가 무슨 생각을 해? 아, 그때 사귀었던 걔랑 저기서 라볶이를 먹고는 했었는데 라볶이를 항상 저녁 7시마다 시간 정해놓고 걔 만나면 만나서 거기서만 먹었어? 근데 자주 먹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불규칙적인 습관이지. 그럴 때 would를 쓴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습관은 used to. 됐습니까? 잘 기억해놔야 돼. 두 번째.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이건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해요. 됐습니까? 세 번째. 비동사 혹은 get 동사 다음에 used to 동사 원형의 ing 혹은 n이라고 쓰면 우리 명사 어디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누구랑 같은 뜻이냐면 be accustomed to 뒤에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도 돼요. 어디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주차, 우리 1주차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기초 동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됐습니까?